안녕하십니까. 마츠야마에 다녀온 지 한 달이 돼서 찍는 마츠야마 코멘터리 영상입니다. 마츠야마에 대한 소개도 드리고 제가 다녀온 루트들도 한번 정리하면서 코멘터리 해보고요. 경비 얼마나 들었는지 후기나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장소들 다른 여러 것들을 떠들어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는데 이 영상이 마츠야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츠야마를 11월 11일부터 3박 4일 다녀왔거든요. 일본의 음식이라거나 분위기라거나 거리가 정돈된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본에 한번 다녀오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오사카 교토 묶어가지고 한 3-4번 갔다 오고 후쿠오카도 작년 봄에 다녀오고 가을에 일본에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뭔가 일본 대표 관광 지역 하면은 오사카 교토 있고 후쿠오카 있고 오키나와 있고 삿포로 있고 도쿄 있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안 가본 3군데 도시가 다 약간 안 끌리는 거예요. 삿포로는 너무 비행기 값이 비싸고 한적함을 느끼고 싶은데 도쿄 너무 소란스러울 것 같아서 탈락. 오키나와는 가을을 즐기러 가는 건데 오키나와는 약간 여름 느낌 아닌가? 해서 안 땡겨서 이제 패스를 하게 됐어요. 특정 도시가 아니어도 난 일본스러운 분위기만 잘 느끼면은 어디든지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남았냐? 이러면은 소도시들이 남았잖아요. 요즘 소도시 직항이 되게 잘 뚫렸으니까 시즈오카, 사가, 다카마스, 구마모토, 와츠야마 엄청 많은데 이곳 중에 조금 한적한 곳이 있겠지, 내가 원하는 그런 장소가 있겠지 싶었는데 제가 10월 중순이었는데 12월로 넘어가면 또 항공권이 점점 비싸지니까 11월 초중순에 빨리 갔다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것저것 알아볼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도시 추천, 소도시 정리 이런 영상을 보다가 마츠야마가 한국인 관광객들한테 주는 쿠폰이 혜택이 많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츠야마 괜찮다 하고 항공권을 이제 검색을 시작했는데 제가 봤던 소도시들 중에서 가장 비행기 값이 싼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쿠폰도 주고 비행기 값도 싸니까 그냥 여기로 가자 하면서 냅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표값은 10월 20일에 11월 11일 항공권을 예약했는데 왕복에 15만 5,800원에 예약했고요. 왕복 다 위탁수화물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호텔도 3박에 비즈니스 호텔 한 17만 원 정도에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랑 숙소비에서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된 거죠. 경비 같은 거는 뒤쪽에서 한번 정리해서 싹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보통 그래도 여행 가기 전에 루트 같은 거를 다 짜놓고 다니거든요. 뭔가 계획을 어그러뜨려도 계획 자체는 존재해야지 마음이 편하게 여행을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막 급하게 일하는 중간에 다른 일도 막 껴있지 구체적인 루트를 짠다거나 맛집을 마크해둔다거나 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또 마츠야마 지도를 한번 훑어보니까 동선이 안 긴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무계획으로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항공권만 예약하고 숙소도 한 1-2주 뒤에 급하게 예약하고 해가지고 마츠야마에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마츠야마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8개의 지방이 있는데 이제 시고쿠 지방이라는 곳이에요. 시고쿠 지방의 에히메 현의 마츠야마 시인데 비행기로 1시간 정도 타면은 마츠야마에 도착하게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 도시예요. 아침 시간에 한 대, 이제 한 오후쯤에 한 대가 있는데 그렇게 하루에 2대 정도 직항이 뚫려 있는 곳입니다. 무료 셔틀버스도 있고 한국인에게 관광지 쿠폰을 줘요. 근데 이 관광지 쿠폰들이 굉장히 주요 관광지에 해당하는 쿠폰을 줘가지고 경비 자체가 엄청 많이 세이브됩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마츠야마 성이 있는데 마츠야마 성까지는 그 유명한 의자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의자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마츠야마 성에 있는 천수각이라는 데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 근데 또 내려오는 거리가 약간 특산물도 팔고 가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로프웨이 상점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가면서 그 상점가를 구경하시게 될 거고, 반스이소라고 하는 프랑스풍 저택이 있어요. 여기는 일본 황족들이 옛날에 별장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고 막 이런 곳이고, 이제 그 아래로 또 걸어서 내려오면은 언덕 위에 구름 뮤지엄인가? 잠깐만. 맞다.
언덕 위의 뮤지엄? 구름 뮤지엄? 아무튼 그래서 뭐 여기서 전시도 열리고 하는 그런 곳인데 반스이소에 갔다가 이제 구름 뮤지엄을 살짝 구경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오면은 어디냐? 이러면은 홋카이도 상점가예요. 일본에 많이 있는 그런 아케이드 상점가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긴텐카이 상점가라는 게 연결돼 있습니다. 홋카이도 상점가, 긴텐카이 상점가. 노면전차라는 교통수단으로 15분 정도 가면은 도고 온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센가치히로에 나오는 그 온천 건물이랑 비슷하다 해서 약간 유명한 곳인데 일본에 되게 오래된 유명한 온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도고 온천 주변에는 이제 카라쿠리 시계. 요것도 센가치히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풍으로 생겼고 그거는 나츠메 소세키 소설의 도련님이라고 하는 거기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이렇게 변신하는 시계. 도구 온천 상점가 가기 전에 그 예쁜 스타벅스도 있어요. 도구 온천 역사점 그리고 보짱 열차 있고 도구 온천 별관인 아스카노유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인 무료 쿠폰을 줘요. 그래서 온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츠야마. 주요 관광지고 이제 그 근교로는 바다랑 가장 가까운 기차역 하는 그 시모나다. 이오랑 오즈 요 세 도시가 있습니다. 요 세 도시는 산책 패스라고 하는 그 교통 패스로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 음식으로는 타이메시라고 하는 도미밥. 귤이 특산물이고요. 뭔가 제주도, 일본의 제주도 같은 느낌. 나베야키라고 하는 그 냄비 우동이 유명한 음식입니다. 타이메시, 냄비 우동, 귤 이렇게. 이제 조고 온천 가실 때나 뭐 상점가 갈 때나 이용하는 게 노면전차. 한 번 탈 때 230엔. 그리고 원데이 패스가 하루에 800엔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는 원데이는 뭐 지류로 살 수 있고 2, 3, 4는 뭐 앱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정보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 이오테츠라고 하는 교통회사에서 그 노면전차를 운행하는데 교통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미캉 앱으로만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블로그 글이나 여행 정보 글 같은 거를 보니까 미캉 앱이 관광객이 설치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800엔인데 4번은 타야 그게 이득이잖아요. 뭔가 하루에 4번이나 탈 일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볼 관광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관광지 거리도 그렇게 안 멀어가지고 그리고 패스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산책 패스 3,600엔 하는 산책 패스인데 이렇게 묶어서 가는 그 패스예요. 많이들 사시는 것 중에는 그 산책 패스가 있고 역 이름이 약간 헷갈려요. 이제 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중심가 에 있는 홋카이도 정거장이 있습니다. 여긴 노면전차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홋카이도 정거장이 있고 아래쪽에 마츠야마 시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JR 마츠야마역이 있는데 JR 마츠야마역은 조금 더 멀리 빠지는 근교 갈 때 가는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저 위쪽에 도고 온천 정거장 있고 그리고 JR 마츠야마역이랑 마츠야마 시역에도 노면전차가 이렇게 섭니다. 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마츠야마 여행하면은 자주 나오는 숙소들 제 기준 탑3입니다. 저한테 조금 많이 보였어요. 이 세 군데가. REF 마츠야마 베셀 호텔이 있거든요. 여기는 마츠야마 시역 앞에 있습니다. 일본 비즈니스 호텔 중에 유명한 도미인 호텔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홋카이도 상점과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ANA라고 하는 호텔도 되게 유명한데 그거는 홋카이도 역 바로 앞에 있어요. 역 바로 앞이랑 이제 상점가 정중앙이다 보니까 이 세 군데가 좀 많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는 어디에 갔냐? 저는 마츠야마 뉴그랜드 호텔이라는 곳에서 묵었습니다. 항공권도 약간 이렇게 다급하게 잡았지만 홀라당 까먹은 거예요. 그 호텔 예약하는 거를. 부랴부랴 이제 부킹스닷컴으로 알아봤는데 제 숙소 조건이 있거든요. 금연방일 것. 욕조가 있을 것, 중심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 비싸지 않을 것. REF, 도미인, ANA 다 약간 막 스위트룸 되게 비싼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다가 별점 7.7짜리인 마츠야마 뉴그랜드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17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무서워.
가격은 3박에 17만 원이었고요. 금연방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도보 7분 걸렸습니다. 조건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평점이 7.7인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8점 이하로 묵으면은 후회한 경험이 많아가지고 8점 이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셨고요. 대욕장이 날마다 너무 깨끗했고요. 냄새에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 비즈니스 호텔에 들어서면은 가끔 꿉꿉한 냄새 나잖아요. 어떤 곳은 잘못 예약하면. 근데 여기는 꿉꿉한 냄새가 안 났고 공기청정기가 오히려 있었고 창문도 개방 가능했어요. 침구도 새하얀 그 호텔 침구였고 제가 여기에 묵으면서 대욕장을 4일 동안 한 5, 6번을 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사람이 한 명? 이렇게밖에 없어서 대욕장도 되게 편하게 이용했고 그 객실에 딸린 욕조도 그렇게 작지 않았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앉기도 조금 넉넉했다. 전반적으로 깔끔했던 것 같아요. 저 완전 추천! 평점이 왜 낮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와이파이 평점이 정말 낮더라고요. 와이파이는 진짜 잘 안 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았던 게 저는 이심이 무제한이어가지고 무리 없이 잘 사용했고 가격도 마음에 들었고 완전 추천입니다. 다만 와이파이는 조금 느리더라. 1차별 루트 코멘터리 4일 동안 3일은 그래서 조금 가득 채워서 다녔고 마지막 날은 이제 반나절만 다녔고 여기 여정 확인서를 보면은 제가 7시 비행기인데 8시 40분에 딱 떨어져가지고 셔틀을 타러 막 갔어요. 마츠야마 셔틀버스는 그 비행기가 내리는 시간마다 있거든요. 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조금 차 있었고 사람이 차니까 시간이 안 돼도 먼저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도착하시면은 바로 셔틀버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호텔에 가가지고 짐을 맡기고 코토리라고 하는 우동집에 갔습니다. 이제 그 나베야키가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그 나베야키가 유명한 집으로 2군데가 있는데 코토리가 있고 코토리 바로 근처에 아사히. 그래서 그냥 가다 보니까 코토리가 더 먼저 보여가지고 이제 우동을 먹었습니다. 유명한 나베야키 우동.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느낌인데 일본 음식 단맛 있잖아요. 딱 그 정도고 오히려 저한텐 좀 슴슴한 느낌. 여기가 좋았던 게 그 유부초밥이 한 알만도 시킬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혼자 다니면은 음식 선택지에서 조금 제약이 걸리는데 다행히 유부초밥이 한 알 이렇게 돼가지고 유부초밥도 되게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평범한 맛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 우동을 해주거나 유부초밥을 해주지 않았지만 왠지 우리 할머니가 해준 맛이야. 여기 되게 오래된 노포야 라고 해서 느껴지는 건진 모르겠지만 뭔가 푸근하고 따뜻한 슴슴한 평범한 맛이에요. You know what I'm saying? 진짜. 근데 제가 갔을 때 제 맞은편에 이제 한 5, 60대 정도 돼 보이는 한국인 한 팀이 계셨는데 그렇게 평이 좋진 않았습니다. 평범하네. 이게 이 정도 가격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구조가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의자에 앉는 좌석이 있고 이제 다다미 좌석이 있었는데 전 다다미 좌석에 앉았거든요. 여기가 주택을 개조했구나 이러면서 그 구조를 보는 것도 재밌었고 거기에 위에 걸려있던 시계도 되게 예뻤고 그게 딱 정시에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우동집에서 잘 먹고 나와가지고 고개를 탁 돌리니까 핑크색 까눌레 집이 있어가지고 인테리어가 일단 예뻤습니다. 사과 까눌레도 있었고 오렌지 초코 까눌레도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상점가 쭉 걸어서 구경하다가 약간의 오르막으로 된 잘 정돈된 거리를 걸었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가 마츠야마 가는 길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이제 의자 리프트랑 천수각 입장권, 그 마츠야마 성 입장권은 한국인 무료 쿠폰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온 김에 그냥 의자 리프트 타고 올라갔다 와야겠다 해가지고 의자 리프트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좋은 가을 날씨다. 앞에 나무들이 지나가니까 단풍도 예쁘고 햇살도 좋고 근데 지금은 조금 추울 수도 있겠다. 마츠야마 성은 생각보다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의자 리프트 타고 또 살짝 올라가서 마츠야마 성
가서 또 천수각까지도 또 이렇게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 천수각도 약간 가팔라요. 그래서 뭔가 무릎이 안 좋으시다거나 어르신을 동반하신 분이라면 약간 쉬엄쉬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천수각 안에는 전시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 파묘에 나오는 일본 무사 갑옷도 있었고 계단이 엄청 가팔랐어요. 그래서 조금 신기했어요. 옛날 사람들 옷은 불편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녔지? 이런 느낌.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드신다면 의자 리프트를 타고 내려서 바로 보이는 가게보다 오르막길에 조금 더 올라가서 있는 거기서 드시는 게 의자도 많고 경치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 카페 완전 추천. 그 카페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지유에 가려고 한 30분 정도 걷는 루트를 요리조리 걷고 있었는데 조금 오래된 일본 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을 따라서 걷다가 여기 되게 예쁘다 이러면서 걷고 있었는데 무료 입장이라고 쓰였길래 또 냅다 들어가. 근데 코시난이라고 하는 일본식 정원 주택이었다. 떨어지는 햇살이며 그 졸졸거리는 연못 소리며 저만치서 들려오는 철컹이는 철도 소리, 그리고 내어주시는 차까지. 봄에는 또 꽃이 엄청 예쁘게 피어난다고 하니까 봄에 완전 추천드려요. 가을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지유 조그매요. 그래도 진짜 작은 이건 아니고 지유 조그맣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개 집어왔고요. 또 약간 쌀쌀해지니까 따끈한 오뎅에 우유와리 사케 마셔줘야 된단 말이죠. 밤에 가니까 거의 웨이팅을 막 걸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앞에서 막 기다리시고. 근데 저는 1인이잖아요. 히토리 데스. 꼬치라. 바로 앉아. 그래서 웨이팅 없이 바로 앉아가지고 코록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2일차 코메다 커피로 시작. 음료 사면은 토스트 무료. 조용한 분위기에 칸막이로 된 인테리어. 아주 좋습니다. 따끈따끈한 물수건 주고요. 그걸로 손 닦을 수 있어요. 홋카이도 상점가 요코타. 여기 때문에 마츠야마에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가게입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음식 때문도 아니고 이 가게 때문에 마츠야마가 다시 너무 가고 싶어요. 물론 이런 가게가 어떤 다른 도시에도 막 있을 테지만 이런 거는 검색으로 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글 지도를 막 이렇게 보면서 찾아야 될 법한 곳인데 그냥 걷다가 발견해버려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손으로 만드는 취미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고 이 테슬도 제가 만든 거고 이 포스터도 제가 만든 거고 저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수공예 키트가 엄청 많습니다. 양모 펠트 하며 자수하며 여기서 가져온 그 코긴이라고 하는 자수 그것도 알게 돼서 너무 기뻤고 사시코라고 하는 자수도 알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이거는 제가 거기서 사오는 건데 이제 한 땀 한 땀 놓는 거예요. 술을. 코긴 자수 포스터도 만들었고 요즘 뜨개가 한창 뜨잖아요. 뜨개인 분들 이곳에 가십시오. 뜨개 키트도 팔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엄청 많은 뜨개실 종류가 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된 요코타에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그 아래로 긴텐카이 상점가도 다녀왔습니다. 홋카이도 상점가가 조금 음식 종류가 많다면 이 긴텐카이 상점가는 잡화나 문구나 옷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파는 상점가였던 것 같아요. 다이소도 여기 있었고 제가 도장 구경한 문구점도 여기 상점가에 있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쭉 따라오다가 모리카페라고 하는 밥집 겸 카페에 갔는데 이 모리카페를 가는 와중에 2층에 옷가게들이 좀 있더라고요. 빈티지 가게나 뭐 셀렉샵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자전거 대여했습니다. 자전거. 제가 교통비로는 시모나다 왕복권하고 노면전차는 하나도 안 타고 자전거만 타고 돌아다녔거든요. 자전거 대여비가 너무 쌌어요. 7시부터 자전거까지 빌릴 수 있는데 그게 1일에 300엔이었거든요. 보증금 1000엔을 내고 거기에 기입을 해요. 어디 나라고 숙소 어디고 뭐 전화번호랑 뭐 이런 거 적은 다음에 타고 돌아다니다가 반납할 때 보증금을 1000엔 그대로 받고 다시 300엔을 지불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600엔으로 이틀 대여해가지고 호텔 아래 있는 그 자전거 세우는 데다 세워놓고 이틀 동안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도고 온천으로 자전거를 타고 슝 가가지고 도고 온천 역사점 뒤쪽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하고 보짱 가서 밥 먹고 500엔에 그냥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할머니가 하시는 뭔가 이렇게 메뉴를 고르는 것도 에너지잖아요.
할머니가 주는 거 먹어야지 하면서 매겐 간식 오카시 막 주시고 과자 먹어 이러면서 얼큰하게 취한 동네 아저씨들이 옆에 또 계셔가지고 뭐 한국에 어서 왔어? 나 가봤어? 막 이런 거 막 말하시고 거기는 이제 내부에서 흡연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한국인 무료 쿠폰으로 입장 가능한 도고 온천 별관 아스카노. 여기 꼭 들어가시기 전에 그 소원 돌멩이에 소원 비시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발 맡기고 카운터에 가가지고 수건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건을 안 주는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목욕탕에 국룰이라고 하면 수건 2장이잖아요. 대여 200엔에 큰 타월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큰 타월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엄청 넓거나 웅장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 벽화가 너무 예뻤어요. 정면에 큰 벽화 있고 낮은 벽면들에 이제 있는데 그거를 구경하는 것만 해도 되게 들어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했고 그 벽면이 이제 강을 그려놓은 곳이었는데 갑자기 불빛이 탁 켜지면서 디리리링 하면서 그 일본 음악이 막 나오면서 배가 막 움직이는 그림 학이 지나가고 석양이 지고 뭐 해가 뜨는 그런 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엄청 찾았어요. 그 아스카노유 홈페이지에도 이거를 상영하는 시간이 언젠가. 근데 그 홈페이지에서도 제가 못 찾는 건지 그 디테일한 시간표는 안 나와 있었는데 그게 탈의실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30분마다 하는 것 같아요. 15분쯤에 가셔서 탈의 다 하시고 샤워하시고 25분쯤에 욕탕에 탁 앉아가지고 정면을 보고 계시면 30분에 그게 나오지 않을까. 제가 딱 그렇게 봤거든요. 멋있었어요. 그 벽화가 있는 탕 하나랑 그 문 열고 나가가지고 노천탕 같은 거 하나 있고 거기도 정원이 되게 예뻤어요. 앞에 꾸며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목욕 잘하다 나왔고 그리고 스타벅스 도고 온천 역사점 가가지고 좀 쉬다 나왔는데 층고가 높아가지고 엄청 개방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는지 일본인 분들이 다 조용하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다운머리를 하고 하늘색 니트를 입고 수예점에서 산 자수를 놓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창가 쪽으로 앉아서 제 얼굴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한국인 분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많이 안 시끄러우니까 한국말이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앉아 계시다가 야 저기 봐. 일본인 감성 미쳤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 일본인 감성 미쳤지? 그냥 혼자 이러고 있는데 야 저 여자애봐. 카페 와서 자수도 미쳤다. 저런 게 일본인 감성일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인인데 절대 끝날 때까지 뒤를 돌거나 눈에 띄지 말아야겠다. 민망하시겠지? 그래서 그냥 혼자 묶였다. 그래서 잘 쉬다가 나왔고 여기 직원분들도 되게 친절하셨고 그래서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자전거 타고 엄청 온갖 동네를 돌아다니고 지쳐서 쓰러져서 잠에 들고 3일차. 이날은 시모나다에 가는 날이었어요. 나도 산책 패스를 살까? 이유나 오즈까지 돌아보고 올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유롭게 다니고 싶고 체력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시모나다만 다녀왔습니다. 시모나다역까지는 마츠야마역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말 그대로 무계획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역 가서 앉아서 기다리지 하면서 무작정 아침에 그냥 JR역으로 갔어요. 한 9시 52분에 마츠야마 출발하는 열차 타서 10시 43분인가 4분에 시모나다에 도착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속상해. 근데 어떡해. 저는 조금 넉넉하게 있었는데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모나다에 앉아가지고 한가지게 자수도 두고 뭐도 하고 이랬는데 시간도 넉넉해가지고 그 생가치로 철길 가서 그것도 구경하고 사진 찍고 오고 옛날에 그 조선소에서 하역할 때 썼던 기찻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찻길이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그 노란색으로 경고문이 엄청 붙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는 하나.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밖에 없었고요. 일단 거기에 뒤쪽에 조선소가 너무 무서웠고요. 앞에가 탁 트인 바다일 줄 알았는데 방파제가 약간 있는 바다여가지고
오, 이런 곳이군. 그냥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자갈에 파도 부딪히는 소리는 좀 좋았습니다. 시간이 빠듯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추천은 안 드려요. 11시 41분 타고 와서 12시 반에 내려가지고 30분 동안 머물고 다시 가는 그것도 되게 컴팩트한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내리는 열차에 다른 일본인 분도 많았고 한국인들도 많았거든요. 기차를 타고 오지 않더라도 차를 타고 오시는 일본인 관광객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진줄이 암묵적으로 안정해지는 느낌. 포토스팟이 있으면은 어느 한쪽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줄을 차근차근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게 없이 반원형을 들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구 나왔다 하면은 어느 곳에서 달려가가지고 앉아서 또 막 찍고 눈치 보고 가가지고 앉아서 찍고 약간 이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줄이 안 만들어지네? 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국인 분들이 여기는 줄을 안 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만 그런 생각한 거 아니군. 그 시모나다는 가는 길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동화 같았고 정말 나무들이 가까이에서 스쳐 지나가거든요. 되게 작은 터널도 뚫고 지나가고 그리고 그 도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보이는 풍경들 있잖아요. 논이 나오고 밭이 나오고 팍 뚫렸을 때 바다가 옆쪽에 보이는 그게 너무 힐링이었어요. 기차는 한 칸짜리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자리는 기관사분이 계시는 앞쪽이나 아니면은 아예 뒤쪽. 그래서 그런 뚫린 것들을 잘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좋지 않을까. 시원하다 너무 좋았어. 석영 질 때도 가보고 싶어요. 약간 자전거 투어를 한 3-4시간 했습니다, 저 혼자. 그러다가 엄청나게 맛있는 크레페 집을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홋카이도 상점가도 돌아다니다가 매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레페를 먹고 약간 느글느글해진 속에 매운 면이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냅다 들어가. 아니나 다를까 한국 면이 있네. 칼국수면인가? 소면인가? 한국인인데 모르는 한국면? 일단 주문해. 매운맛 단계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거 약간 격파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싶은 가게였는데 한국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먹어본 적 없는 국물이랑 먹어본 적 없는 면이었어요. 마라탕 처음 먹을 때 야 이게 그 요새 유행하고 있는 마라탕이래. 한번 먹으면 중독된다더라. 뭔가 익숙한데 처음 먹는 맛이다. 괜찮다.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다시 마라탕을 먹고 싶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 들어요. 그 면을 먹을 때 계속 아리송했거든요. 이게 왜 한국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런 식감? 이 육수는 뭐지? 이 베이스가 뭐지? 맛있는 것 같아. 마츠야마 여행에서 돌아와서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이 매운면에 관해서 생각했어요. 비슷한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이국적인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있을 법하거든요. 없어. 엄청 찾다가 결국 못 찾았어요. 다시 가면 꼭 먹을 거야. 제가 면 사이즈를 반만 했거든요. 마츠야마에서 가장 후회한 게 이겁니다. 이런 게 이제 썸네일로 뽑히는 거겠지? 그 썸네일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몰아넣는 영상으로 뽑히는 거겠지?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숙소 갔다가 4일차에는 스키야에서 아침 가볍게 먹고 가차 실컷 구경하고 뽑고 그리고 공항 면세점 갔다가 집 가기. 공항 면세점 좀 조금 했습니다. 어머, 기념품을 안 샀네? 여기서 조금 골라볼까? 하는 정도. 요렇게가 제가 다녀온 루트. 마츠야마. 어떤 느낌이냐면요. 확실히 한국인이 적어요. 인구 밀집도 자체가 낮은 느낌. 뭔가 그런 사람 치이는 느낌 없이 다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약간 그 한국인이 적긴 했는데 그건 있어요. 마주치는 팀은 상점가나 어딘가에서 계속 마주쳐. 그래서 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겨. 너도 여기 왔니? 우리 저기서 봤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마츠야마에서 한국인 제일 많은데 어느 시간대 어디냐면 밤에 로선 편의점. 그거 말고는 뭐 딱히 한국인분들 사실 마주치는 일이 많이 없어서 마주치면 오히려 되게 반가운 이런 느낌.
노면전차 노선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한정거장쯤은 조금 걸어서 갈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홋카이도 상점가에서 도구 온천까지 구글맵으로 찍어봤을 때 걸어서 40분밖에 안 나왔거든요. 관광지들의 루트가 굉장히 짧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무계획 여행이 성공적으로 가능했던 이유가 이거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유럽에 갔다가 무계획 여행을 한 거예요. 아, 잘못 왔다. 돌아가야 된다. 나 버스 잘못 탔다. 이러면서 교통비로도 엄청 써. 이러면서 멍청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교통비로도 그렇게 멍청 비용을 쓸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루트를 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동선을 잘못 짜면은 시간 낭비가 생기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다른 곳이 가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기를 포기해야 된다거나 너무 불필요한 동선으로 시간만 버리다가 무계획 여행이 약간 지침 여행으로 끝나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지별로 동선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무계획 여행이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 같고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도 느껴졌던 게 상점가 위쪽에 에이메는 한국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게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영받는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했고요. 마츠야마는 뭔가 말도 되게 잘 걸어주시고 짜잘짜잘하게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 뭐 이거 맛있었어? 뭐 이런 것도 카페나 그런 데서도 다 물어봐 주셔가지고 크레용 신짱 그 짱구 카드를 들고 갔는데 그런 것도 막 말 걸어주시고 서비스의 다정함이 아닌 찐다정함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빨리빨리가 없었던 느낌이 들어요. 마츠야마 공항이 조금 까다롭다고 들었었거든요. 저는 모든 액체류를 위탁수화물로 붙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방에 넣은 거는 뭐 없었어요. 뭐 이 몸 스캔 검사를 하러 줄을 서 있는데 글로즈나 틴트 같은 걸 지퍼백에 넣어달라고 하는 걸 바로 거기 앞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나 틴트 있는데? 나 지퍼백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직원분이 지퍼백을 주시긴 했는데 요 틴트였거든요. 이 조만한 틴트를 액체라고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지퍼백에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공항이 이런 게 까다롭다고 하는구나 생각했고 마츠야마 도착했을 때 캐리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레일 위에 박이 다 맞춰져 있어. 손잡이를 이렇게 바로 레일에서 뽑을 수 있게 다 모든 애들이 열을 맞춰서 나오고 있었어요. 다 세워진 채로. 누가 봐도 손잡이 잡기 편하라고 놓은 그 각도로 이렇게 차근차근 나오고 있더랍니다. 감동받았어요. 그걸 너무 찍고 싶었는데 거기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 구역이어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다. 이 일본의 세심함에 내가 일본 여행에 미쳤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왔다 갔다 하실 때 꼭 비짓 재팬 등록하시고요. 세관 신고도 QR코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쇼핑하긴 조금 아쉬운 도시. 저 루프트 가는 걸 좋아하는데 루프트가 되게 좀 떨어진 데 있었어요. 그런 옷 살만한 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옷 보는 재미는 약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조용한 도시에서 한적하게 쉬다 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차는 조금 유명한 곳들은 다 솔드아웃이 붙어있길래 좀 아쉬웠습니다. 귀여운 것들 많았지만 그 버스벨이라거나 제가 하고 싶었던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 메론빵과 이 쪼그랑탱 메론빵과 이 빵 구움 디테일이 도라방수고요. 라이트가 켜지는데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핸드폰은 하고 싶은데 무드등으로는 너무 밝고 깜깜한 데서 하면은 너무 눈 베릴 것 같을 때 얘를 이제 이 쪼그랑탱 메론빵을 여기 앉혀놓고 핸드폰을 하면 기분이 좋다. 우와와 귀엽지? 우와와야. 이거 야광이에요. 제가 이걸 책꽂이에 놓는데 침대에 누워서 책꽂이를 보면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영상 한 1시간 나오는 거 아니야? 못 가봤지만 궁금했던 곳. 토이스 브레드 팩토리. 여기는 약간 위쪽으로 있거든요? 엄청 귀여운 빵을 팔고요. 아메리카 자파를 판다고 해서 조금 궁금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가봤고 거기 또 살짝 위에 포토스팟. 여기는 건널목이랑 바다가
같이 한 프레임에 담겨요. 그래서 스냅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마츠야마 귤 까먹기를 못 해봤습니다. 귤이 특산물이라고 했는데 그걸 못 까먹어봐가지고 시장에서 산다는 걸 무거워가지고 미루다가 못 사 먹었어요. 이번 여행은 돈이 없었습니다. 경비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어요. 총 얼마 썼냐? 71만 원 썼습니다. 항공권 15만 5,800원, 숙박 17만 8,205원, 이심 16,800원. 이심! 로밍 도깨비에서 무제한 4일 썼는데 완전 편했습니다. 불편함 전혀 없었고 여행자 보험비 환전을 한 30만 원 했네요. 집에서 새벽에 공항 갈 때 택시비 5만 원 정도. 그리고 이 항목을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1인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5,000엔 정도가 빌 텐데 그건 아마 공항 면세점에서 현금 털고 온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다 기입했어요. 면세점에서 산 거 빼고 다. 간식비랑 식비를 따로 빼놨고 이 메롱 표시가 그걸 합친 금액이거든요. 근데 식비가 적게 나왔는데 제가 그런 건 안 먹었어요. 타이메시. 그런 스키야라거나 이런 밥집 가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지 식비가 조금 많이 안 들었고 교통비가 시무나다 왕복 한번 하고 자전거 빌리고 1,860엔. 대여료가 200엔 잡혔는데 이게 그 수건 대여료. 교통비 2만 원 안쪽으로 든 거죠? 이 쇼핑도 되게 소소했어요, 저. 자수 사는데 썼고 빈티지 그 가방 500엔이랑 GU에서 옷 산 거 15,080엔 이거. 근데 선물이나 쇼핑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거의 뭐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쓰기 나름이니까 3박 4일에 71만 원이면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마쓰야마 갔다 왔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여기 요새 뜨는 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비행기 값이나 볼까 하고 최근에 들어가 봤는데 2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왕복에. 그래서 지금은 마츠야마 비행기 값이 조금 비싸진 것 같다. 근데 이게 연말 연초여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다. 쇼핑 추천템 이러면은 제가 그렇게 뭘 많이 산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거 면세점에서 산 고구마 과자거든요? 약간 단짠단짠 느낌. 겉에 약간 짭조름한데 고구마 맛이 확 느껴지면서 맛있어요. 이거 면세점에서 100엔에 팔거든요? 역시나 이 디테일 장인들. 이 귤 알갱이가 디테일이 미쳐요. 이렇게 럭키 젤리가 있나봐요. 이 젤리 먹다가 이거 나왔어. 네이클로버야. 겉에 약간 쫀쫀한 젤리 있고 안에는 약간 부드러운 젤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상큼하고 깔끔한 단맛이 나는 젤리를 잘 못 찾았는데 이거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특산품인 귤이라는 점까지. 이거도 그 면세점에 있는 오징어 퍽 거기에 고양이 간식이 아니라 사람 거야 라고 적혀있는 게 있는데 이거 약간 맥주 안주 느낌이거든요? 이 포 사이에 깨가 샌딩돼 있어요. 고소하고 적당히 짭짤함하고 비리지 않은 어포. 이게 크런키 그 초콜릿인데 껌이거든요? 초콜릿 맛 껌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 초콜릿의 성분이 껌을 질기게 하는 거를 분해시켜서 초콜릿 맛 껌이 없다고 초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본 만화책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초코껌이 나온 거예요. 뭐랄까? 껌인데 초콜릿 맛인 거예요. 이게 당연한 소리인데 이 크런키도 실제로 들어있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보다 보면은 껌 씹다가 블루베리 된 여자애가 막 스프가 목구멍으로 목 넘어오고 이번 코스는 뭔가 봐요 이러면서 그 식사껌을 씹잖아요. 껌을 씹는데 초콜릿이 목구멍으로 들어와요 같은 느낌. 그냥 한번 도전으로 편의점에서 발견하면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 매실 들어간 술도 돈키호테에서 되게 싼 가격에 샀거든요? 스티커도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고 미니 화병 조그만 꽃 물 담아서 꽂아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천천히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하려고 했는데 잘 말했는지 모르겠네. 낡은 집에서 살면 겨울에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츠야마 코멘터리 영상이었고요. 뭔가 마츠야마가 가진 매력이 나랑 너무 잘 맞는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하면서 엄청 빠져들듯이 여행을 3박 4일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도 되게 재밌게 했고, 아, 누가 이 마츠야마 영상을 보고 가고 싶어지면 좋겠다. 여기가 가진 한적하고 고즈넉한 매력이 잘 드러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여행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 두 개가 탁 맞아 떨어질 때 여행을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는 건데, 아, 혼자 가는 여행이 뭔가 무섭진 않을까? 심심하진 않을까? 약간 걱정돼. 하면 또 일행을 구하면은 저 친구도 돈과 시간이 탁 있고 나도 돈과 시간이 탁 있어서 이 둘이 시간이 또 맞는 그런 거를 따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너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여행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영상을 보고 쟤도 혼자 잘 다니고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혼자 가려고 했는데 이거 보고 용기를 얻었다. 아, 가고 싶어졌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되게 뿌듯했고요. 앞으로도 여행 다니면은 종종 그렇게 올려보도록 할 테고, 내년에는 조금 일상이라거나 제가 아까 취미가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취미 소개서 같은 것도 찍어볼 예정이고, 이런 것도 누구한테 말해놔야 조금 더 잘 지키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볼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자란 설명이나 추가 링크라거나 그런 것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